수도권이 완연한 불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 집값 하락농자 최상욱님의 돌변 두세 달 내 3년치 상승한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토어제 비웃듯이 13% 뛰었다. 지금 송파구가 13%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비규제 지역, 과천, 성동 아파트가 급등, 9개월간 두 자릿수 상승. 과천, 성동, 분당, 송파, 동작 지역들은 9개월간 누적 상승률 10%가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사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이면 1억이 넘게 오른 거니까 그게 평균이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호가 한 번에 2억 수, 매도자 우위 시장이 지금 접어든 것 같고 물건이 또 없다 보니까 팔리거나 안 팔렸어도 다 걷어들이니까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억울한 표정으로 아니 또 불장이냐, 유기실 규제를 분명히 했는데 3달밖에 안 됐다고, 어디야, 또 강남이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얘기를 해보죠. 제가 받은 신고가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다 신고가입니다. 광진구, 강남. 처음에는 좀 열심히 보려고 해요. 가격도 보고 신동아 33억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날짜만 봅니다. 왜냐면 이 날짜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고가가 빨리 된 거잖아요. 또 하다 보면 또 지쳐가지고 결국 지역만 쭉 봅니다. 근데 이게 지역이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 3구, 강동, 동작, 분당이 이번 달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렇게 되죠. 그리고 거래량이 9월에 3,200건이 아실에 찍혔는데 토어제 지역들을 다 뺀 거기도 하고 한 달이 다 되니까, 그리고 아직 거의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다 안 된 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뜨겁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게 신고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요게 스크롤이거든요. 스크롤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이만큼이 한 4개, 5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행렬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강남 3구에만 집중됐다고 하면 그 밑으로 과천, 판교 할 거 없고 분당까지 해가지고 분당 구축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9월 수도권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규제 부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역부족인 대책이에요.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2025년 9월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 부작용이죠. 1분위보다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보다 성동구랑 마포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1군보다는 2군이 훨씬 더 뜨거운 상황이고요.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강동구, 그리고 분당, 광명, 제가 여기 안 썼지만 뭐 과천까지 포함하셔도 될 것 같고요. 광명도 요즘에 굉장히 뜨거웠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1분위보다 더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개의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하나가 지금 2분이죠. 성동구의 가장 좋은 단지라고 볼 수 있는 옥스파크힐스의 25평입니다. 25평. 그리고 가락상용이죠. 송파구 가락동 구축 대장 단지입니다. 송파구에서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구축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33평이에요. 33평인데 보시면은 여기가 지난장의 고점이고 이쪽이 지금 현재잖아요. 이때가 비슷하거나 가락상용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전고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지난 2012년이 이제 수도권 바닥이었는데 근 9년 정도 사람들의 선택을 꾸준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선호가 그 전고점이라는 거기에 굉장히 잘 묻어져 있어요.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 고점을 약간 맹신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효한 지표거든요. 그 유효한 지표가 가락상용이 분명히 옥스파크힐스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킹코브라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절하죠? 킹코브라예요. 지금 굉장히 가격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벌어졌냐? 지금 제일 싼 거 가져온 겁니다. 네이버에서 22억 5천이에요. 얘가 제일 싼 게. 팔리면 바로 23억입니다. 가락상용은 19억. 차이가 이게 물론 당연히 토어제 때문에 좀 눌려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유도 가락상용의 전세가율이랑 옥스파크힐스의 전세가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현재 거주가치 대비 보유가치,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어느 정도 또 균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기형적이죠. 그럼 이거 보면은 이게 맞나 싶어요. 꿈인가? 왜냐면 저는 투자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이 가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옥스파크힐스만 잘 가나? 아니, 마푸자도 가는 거죠. 파크힐스 22.5, 얘는 23억입니다. 제일 싼 거 기준이에요. 예, 쌍코브라, 예, 코브라 형제죠. 너만 가냐? 나도 간다. 자, 그리고 두 개를 더 붙였습니다. 옥스파크힐스 여기 있고요. 마푸자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대장 8사를 데려왔어요. 얘는 5구로 데려왔고,
그리고 흑석도 빠질 수 없죠. 동작구. 그러니까 강동구와 동작 3군에서 가장 또 탑을 달리시는 이 두 단지도 여기에 있긴 있는데요. 호가는 비슷해요. 23억이에요. 제일 싼 겁니다. 제일 비싼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제일 싼 거 가져온 겁니다. 다 22, 23에 이렇게 몰려가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5구와 84라는 차이는 있지만 같은 5구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이 차이가 3군도 이해 못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군의 5구들이 얼마나 폭주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라시움이 전고가 훨씬 더 높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2억 이상 높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네 단지 중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형들 나도 같이 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규제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토어제라는 규제의 부작용으로 1군을 상대로 눌리고 1군이 눌려 있다기보다는 2분이죠. 성동구, 마포구가 너무 폭주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역부족인 대책이 있어요. 뭐가 역부족이냐? 중대장 오늘 너에게 무척 실망했다 라는 짤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627 대책이 그렇게 충분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거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27을 사실은 6억이라는 대출을 금액 제한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줄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6억 대출을 받지 않는 시장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있는 거 사야겠다. 원래 나도 한강벨트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내 분수에 맞게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원래 10억, 11억을 가려고 했다가도 뭐 7, 8억 가시는 등의 그런 1차적으로 대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97 대책에 무척 실망한 것 같아요. 정부가 처음 내놓는 공급 대책이었고 시장에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지금 공급 대책에 대한 별게 없었다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 사야겠다. 시즌2가 된 거죠. 이렇게 그냥 있는 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가격 레벨이 바뀌는 구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격 레벨이 바뀌는 건 뭐냐? 6억에서 7억으로 바뀌고요. 7억이었던 물건이 8억을 바뀌고 8억이었던 게 9억, 9억이었던 게 10억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단지를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6억에서 7억이 된 단지들입니다. 도남동에 범양이라고 있습니다. 이 627이 나왔던 이 6월부터 지금 97세에 나온 이 9월까지죠. 3개월간 8.7%가 올랐습니다. 23년 1월이잖아요. 이때부터 여기서 오른 것보다 여기서부터 3개월 오는 게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중대장은 무척 실망한 거에 대한 결과죠. 실거주조차 지금은 투자자들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거의 대부분 실거주 분들이 사시거나 미리 사놓는 분들이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슬슬 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 실거래를 갖고 온 걸 보면은 분명히 6월 6억 500, 6억 1500이었던 게 6억 8천까지 거래가 되고요. 현재 호가입니다. 제일 싼 거 가져왔습니다. 요거 하나 낀 거거든요. 낀 거 팔리면은 7억입니다. 3개월 만에 6억 500 실거래가에서 만약 이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1억이 오른 거죠. 이른바 가격대가 바뀐 거예요. 확실하게. 얘만 이런 게 아닙니다. 7억대는 8억이 됐죠. 어떤 게 있냐? 관악구 봉천동에 성현도장이라고 있는데 나름 또 괜찮은 단지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실거래도 마찬가지로 보면 6월 10일 7억 2,500이었습니다. 627 나오기 좀 전이죠. 그때 7억 2,500이었던 게 7억 8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9월 13일에. 지금 호가는 7억 8천과 8억 1천입니다.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전세에 새낀 거예요. 입주가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거지 원래는 이미 8억대로 올라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억에서 9억대로 간 것도 있습니다. 8억에서 9억 뭐냐? 영등포 대림동의 대림코오롱이라는 아파트인데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2개월 사이에 6%가 올랐죠. 7억 8천, 8억 2천, 그리고 8억 3천, 그러니까 8억 초반대였던 게 7월, 8월이 되면서 8억 9천까지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싼 거는 9억이랑 9억 2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레공원 한신이 2호선의 초역세권이고 강남이 또 뒷결되기도 하고 물레라는 또 어느 정도 좋은 거기에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물레공원 한신이었는데 10억에 됐습니다. 얘는 3개월간 11%가 올랐어요. 11%. 이 친구는 9억 1천이었는데 10억 1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 부작용이었죠. 지금 규제가 어디 걸려 있습니까? 1군에 걸려 있잖아요. 1군에.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걸려 있는데 거기 이제 좋은 친구들이죠. 시장을 지금 두 개로 나눠본 거예요. 지금 수도권 시장이 전부 다 뜨거운데 1군이 미리 먼저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2군이 그걸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의 싸움이었는데 그게 지금 1군이 전혀 내려오질 않으니까 2군이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 밑에 건 어떻게 됐냐?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왔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잠재 구매자들한테 내가 기다리면은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그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나 그냥 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서면서 9억대만 오른 것도 아니고 10억대만 오른 것도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6, 7, 8 9가 전부 다 한 칸씩 올라가는 대상승장의 초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가의 메커니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호가 메커니즘이 뭐냐면 호가는 늘 상승합니다. 왜 호가는 늘 상승해요? 호가 상승하는 이유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밑에 집이 나보다 층도 안 좋은데 5억 1천에 팔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5억 2천에 무조건 내놓습니다. 전에 있었던 실거래보다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호가가 올렸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1천에 팔려서 내 물건을 5억 2천에 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은 5억 3천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호가는 늘 올라가는데 그게 거래가 되면 다음 호가로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하락 때도요. 호가는 상승해서 내요. 누가 먼저 내려서 내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호가는 상승하는데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매물이 적자돼요. 이른바 매물이 쌓이게 되죠. 그럼 매물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6층인데 5억을 내놨어요. 근데 갑자기 12층 친구가 5억이 내는 거야. 그럼 나는 급하면 어떻게 돼요? 12층보다 내가 더 안 좋으니까 4억 9천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15층이 4억 9천에 내렸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4억 8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슬슬슬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호가가 하락하게 되고 실제 실거래가도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가 메커니즘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올해 거래량입니다. 3월에 한번 대박 폭발했고 6월에 한번 폭발했죠. 627 규제가 나왔고 97 공급이 나온 게 올해 개략적인 이벤트인데요. 이런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매물수인데요. 쭉 내려오다가 최근에 627 한번 찍고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내려가죠. 서울에 5군이나 이런 데들은 거래가 거의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데들은 지금 온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도 이런 데라는 거는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좋은 곳들은 매물 자체가 진짜 없다는 걸 알게 되실 것 같고요. 3월이란 6월에 거래가 성사되면서 호가는 올라갔죠. 왜? 거래가 됐으니까. 그리고 627 대책 후에 1구는 조정이 안 됐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을 때 향후 하나의 힌트가 메이플자이였잖아요. 근데 메이플자이가 지금 아직 전세가 한 500개, 600개 남았고 월세도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는 많이 내려온 건 맞지만 매매가가 흔들린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걸 보면은 결국 1군이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걸 뜻하고요. 그리고 2분이 단지 잠깐 매수 기회도 있었습니다. 627 이후에 잠깐 기회도 있었는데 이런 단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호가는 안 내렸어요. 호가는 안 내렸는데 실거래가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7, 8월에 상승을 이렇게 쫙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의 627과 97의 정책이 딱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근데 627은 어느 정도 먹히기도 했어요. 제가 여기에 잠깐 매수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단지였냐면 서광 GS라는 단지였어요. 서광 GS. 지금 광흥창 밑에 있는 마포구의 중간 아래급이라고 볼 수 있죠. 마포구에서 좋은 데는 염리나 공덕, 용강 이런 데가 좀 좋은 곳이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살짝 좀 안 좋은 데인데 그 중에서도 서광 GS는 그 옆에 있는 단지들보다 더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여기 단지를 보시면 627 되기 전에 12억을 찍어요. 그리고 7월 11일에 13호까지 찍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어요. 이런 가격들이 체결됐습니다. 보면서 이 정도 구간에 있는 단지들은 매도자들이 좀 불안해하는구나. 왜냐면 이 12억에서 13억 구간이 주담대 대출 6억에 걸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도 조금 자신이 없고 그리고 실제 매수세도 내가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이걸 꼭 가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 구간에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슥 내려왔었죠. 이런 게 또 있어요. 대림 강변타운인데 대림 강변타운 같은 경우는 성황보다는 조금 더 세금은 좋은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3억 8천까지 올라가다가 슥 내려오죠. 규제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로 깎였죠. 현재는 14.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보면 2군에는 잠깐이나마 전체 그런 거 아닙니다. 상대도 조금 안 좋은 단지가 호가가 실제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분위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많지는 않아도요. 거래가 되면 신고가예요. 지금 컨텐츠 가장 초반에 신고가 올려드렸잖아요. 거기에 1군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임장 열심히 다녀왔다고 했었잖아요. 어제 가장 바쁜 곳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보이는 2군 하위 단지다. 이게 마장역 근처의 단지들이죠. 여기가 이제 성동구에서는 가장 덜 선호받는 곳이니까. 그런 곳들의 특징이 이제 평소라면 관심이 전혀 없는데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 여기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여기 사야겠다. 나름 성동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데 엎어지면 엉심리인데 이거라도 사야 되지 않겠어? 토어제 걸리면 투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조정적 걸리면 이제 나중에 고생해. 양도세 이런 거. 그러니까 평소라면 관심이 없을 2군 하위 단지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했다고 해요. 아주 전형적인 상승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북적였던 데가 어디냐? 4군 관악구와 강서구입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이 있었죠. 7억대 물건 아니면 8억 초 물건 이런 애들이 지금 그냥 없어졌어요.
아까 제가 7억에서 8억 됐다고 했잖아요. 딱 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뜨거운 곳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곳들도 아직은 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만들어봤어요. 네, 생생정보통. 실제로 단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굉장히 초라하네요. 왜 넘어가야지?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수요가 충분한 서울 아파트는 길게 보면 비슷한 비율로 상승과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파트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수요가 충분하다는 전제합니다. 수요가 충분하면은 웬만하면 다 같은 비율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져요. 좋은 곳 같이 올라가고 안 좋은 곳도 같이 올라가고. 근데 이게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1과 2였는데 이게 2배가 되면 2와 4가 되고 그 다음에는 4와 8이 되고 그다음에 8과 16이 되잖아요. 비율은 같이 올라가도 점점 이게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떨어질 때도 같은 율로 되니까 확 벌어지다가도 하락장이 오면 또 이렇게 줄어드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벌어진 상태에서 차이가 줄었다가 더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서울 아파트가 지난 30년에서 40년 정도 보여왔던 기본적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 아파트도 수요가 충분한 곳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맞아요. 지금 댓글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승장이 벌어지고 하락장 때는 좀 줄어드니까 갈아타기는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대적인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하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곳이 가장 먼저 상승한다. 요게 또 하나의 법칙인데 지금 이게 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나 보시죠. 제일 좋은 거 반포자이가 지난 전저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 7월까지 72.54% 올랐습니다. 72.54. 잠실의 파크리오 22년 11월이 가장 전저점이었는데 전저점 대비해서 72.46. 짠 거 같이 둘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전저점 대비해서요. 아 정말 많이 올랐다. 72%. 거의 2배, 그러니까 2배 되면 100%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죠. 1군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반래퍼 최근에 가보셨어요?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페인트칠 안 했던데 최근에 가니까 페인트칠 해가지고 되게 신축인 척 하고 있더라고요. 또 관리가 워낙 잘 된 아파트니까 신축인 것 같더라고요. 신축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 친구도 59%, 거의 60%죠. 반래퍼 60% 올랐습니다. 도곡동의 메가단지죠. 도곡렉슬 60%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분위는 전저 대비해가지고 약 50에서 70이 올랐다. 50에서 70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로 보겠습니다. 가장 높았을 때 비교해서는 얼마 올랐냐? 반포자이는 25%, 도곡렉슬은 21%, 그리고 리센츠는 30%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파크리오도 2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해서는 대략 20%에서 30% 오른 거죠. 비율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구 대장 2편에서 옥수 파크힐스가 말이 더듬게 나 이거 볼 때마다 말을 더듬어요. 41% 올랐어요. 41%. 이게 맞나? 이게 옥형 너무해. 마푸자 37%. 이게 맞나? 여러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동구와 마포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제가 아파트는 비율적으로 오른다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정말 드물었어요. 과거에 15억 대출 걸려있을 때도 거기서 시장 왜곡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근래 본 적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전고 대비 40이 오른 거예요. 그럼 성동구의 좀 구축은 어느 정도 올랐나? 횡단 한진이 전 고점 대비해서 15% 오른 걸로 나오네요. 근데 이게 지금 15억이 안 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게 가장 낮은 가격인데요. 어저께 횡단 한진타운에 RR이 콜이 들어갔는데 15억짜리가 콜이 들어갔대요. 만약에 이게 정말 15억 거래가 됐으면 전고가 12억이거든요. 딱 25% 상승해요. 그러면 성동구의 구축의 비율이 서울에 정말 선호받는 애랑 같은 비율로 올랐다는 거죠. 거의 같이 움직인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구축조차도. 제가 지금 비교한 1군의 단지들은 제일 좋은 단지들 중에 하나잖아요. 횡단 한진타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동의 횡단 한진보다 더 좋은 곳들이 많은데 얘도 25%까지 올랐다. 정말 막 나갑니다. 지금 이분은 진짜 막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책 왜곡에 따라서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책 왜곡을 정부에서 이걸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건 아니죠. 일단 토어제가 1군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2군이 6.27 때도 사실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안 걸렸어요. 조정지역이나 토어제가 걸리지 않았고 이번 9.7 때도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곧 규제가 걸릴 건데 대통령님도 나와서 말씀하셨고 청와대 고위 관료분이나 국토부 장관님이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나온다 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이번 정부에서 2개 냈는데 내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추석 전후로 지금 걸린다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패닉바잉이 1군의 비율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다 언급해드린 단지가 굉장히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거 5년 있다 10년 있다가 요 가격보다 분명히 다 위에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샀다고 하면 그 단기간 조정이 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멘탈이 어려워요. 힘들고. 제가 지금 갖고 온 게 2018년이거든요. 이 보시면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11%가 빠졌습니다. 매매가. 11%가 하니까 뭐 11%겠지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1억 8천이에요. 옥수 삼성 역시 좋은 데죠? 더 난리예요. 21%예요. 2억 빠졌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단기 조정이다라고 보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비싼 거, 지금 급등한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크도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무조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날 제가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규제가 나오고 조정 지역이 확대되고 토어제가 확대되고 보유세가 강화되고 어떤 대책이 얼마나 핵폭탄급으로 나와가지고 부담을 줄 수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영원히 오르는 아파트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계속 올랐으면 다 100억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100억.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조정 이거는 계속 반복된다고 보이고요. 아무리 그래도 2군이 1군을 그렇게까지 후려치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25년 9월에 수도권 부동산이 어떠냐? 지금 시장에 여전히 다주택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거주나 아니면 잠재 실거주죠.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전 세계에 남아가지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껴놓고 사야겠다, 사놔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인데 6.27 이후에는 잠시 멈춘 거 맞습니다. 한 3개월간 계속되는 눈치 게임을 했죠. 그 와중에 매입자의 입주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1분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7 대책이 나왔지만 무용론이 너무 득세를 한 거죠. 그거에 나오기 전에는 아유 그래도 기다려볼까? 아니야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이거 추석 전으로 규제 100%다. 지금 약간 분위기는 당장의 보유세보다는 조정지역이랑 토어제가 조금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규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의 심리에 불을 땡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성동구를 사는 심리가 이게 너무 싸고 빅세일이야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안 사면은 당분간 못 사. 예를 들어서 갭 끼고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토어제가 묶이는 순간 아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돈 모아가지고 간신히 마련해가지고 추석 전에 내 쇼부 봐야겠다. 그런 심리로 지금 패닉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가수요가 폭등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10억 이하의 가격 레벨링의 변화가 시장에서 되게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정리한 25년 9월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요 정보통씨?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액션 플랜을 알려줘야지 라고 하실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이러실 분 있죠. 규제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규제 나오고 살까? 꼭 이런 분들 있죠. 규제가 나올 거야. 규제 나오면 떨어진다며 규제 나오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100% 물어봐 이거 100%. 싸대기를 그냥 왜 그러냐면 규제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물론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안 나오면 지금 성동구랑 마포랑 동작이랑 분당이랑 과천 이런 데가 아직까지도 안 묶일 줄 알았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규제가 언제 어떻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기준은 늘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칙과 기준은 뭐예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라면 일단 과도하게 오른 건 안 삽니다. 전세가율 50%로 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갈아탈 기회가 분명히 또 와요. 비싼 단지들이 계속 비싼 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언젠간 할 수 있겠지 나도. 그 기회를 기다릴지 지금 안 사고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개인 선택이겠지만요. 저는 굳이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최상위의 선호단지는 전세가율이 20% 후반입니다. 20%.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30% 후반 4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까지 내려온 거는 전세가 낮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부가 계속 전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세가 잘 못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넘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가 전세가 비교해가지고 싸지는 않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최상위 선호단지가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이 20%고 30%예요. 근데 내가 사는 단지는 전세가율이 50%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갭이 있잖아요. 갭이 뭐예요? 저는 안전마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 못 사진 않아요. 준비되면은 분명히 경험상 기회는 또 와요. 저라면 일단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덜 좋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혹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 구간이 바뀐 것은 그 후에 과도하게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실수요자인데 계속 6억 했어요. 3년간 6억 하다가 갑자기 최근 3개월에 7억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사고 싶어요. 일단 6억 하던 게 7억이 되고 8억이 되고 9억이 되고 막 이렇게는 안 돼요. 잘 막 치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패닉바잉 하실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1억이 오르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래가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거래가 정체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알려드렸죠? 호가 메커니즘에서 어떻게 돼요? 물건이 쌓입니다. 지금은 다 4층이나 새낀 거밖에 없어. 물건이 다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한번 정체되면서 물건이 조금 쌓이면 지금보다는 좋은 동층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 하실 때 큰 폭의 내고는 지양하십시오. 비슷한 돈으로 좋은 동층을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서 내가 또 눈치 없이 내고해주세요 하면은 사장님 한숨 쉬고 매도자 이미 박차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와다다 돼가지고 가격대가 바뀐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내고보다는 차라리 조건이나 좋은 동층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저도 627 묶이고 나서 가격 내고는 몇 천씩 하기보다는 그냥 몇백 정도로 하고 조건을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조건을. 저는 좋은 투자 사례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고까지는 이제는 안전 마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죠. 예전에는 전고까지 가면 위험한 거였다고 하면 25년 이 시장에서 전고까지가 과연 비싸다고 할 수 있냐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전고까지 아직 다다르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은 편안하게 고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고까지 다다랐다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들도 있으니까 좀 그런 단지들을 골라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1, 2군의 상승률 전고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였죠? 20에서 30 사이였죠? 그게 지금 1, 2군 단지들이 보이고 있는 상승률인데요. 근데 이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하면 결국 제가 아파트는 비율적으로 오른다고 말씀드렸죠. 비율적으로 오를 때는 결국 이 상승률을 4군과 5군이 쫓아갈 상승률입니다. 가격이랑 비율은 달라요. 가격이 그대로 쫓아간다는 게 아니라 그 상승률을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지금 돈이 부족한데 억지로 해가지고 또 쓰면 안 되는 대출 쓰고 무리해가지고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규제가 걸리면 또 시장이 또 다시 줄어들잖아요. 그때 한번 또 분위기가 얼었을 때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셔야 될 분들은 추석 전주라도 하시고 전세가율은 50에서 60 꼭 보세요.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해요. 60도 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있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년이랑 24년이 모두 싼 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득 대비해서 PIR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의 아파트가 이 정도로 싼 구간은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봐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25년부터는 싸긴 뭐가 싸 지금 전고 좀 대비해서 20% 25% 말을 더듬게 되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점 대비해서 70%가 오른 시장이 과연 이게 싼 시장이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싼 물건을 좀 골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런 불장에서 대대상승장의 가히 초입이다. 대대상승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대대상승장은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아파트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기들의 전세가 올라가는, 집이 부족해서 전세와 매매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게 대대상승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4군, 5군으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대상승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대상승장에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마음가짐을 생각해요. 마음가짐이라. 당장 언제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대상승장의 코앞이고요. 조급해 하시라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3년 정도는 투자할 겁니다. 저는 돈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럼 왜 지금 다 탈탈 왜 안 털겠어요? 26년보다 25년이 싸지 않을까? 27년보다는 26년이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왜 제가 앞으로 3년, 4년을 왜 봐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규제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이게 아파트가 오를 것 같아서 막 샀다가 나중에 보유세 때려받고 이러면 어떡해요? 취득세 12% 내고 보유세 3% 내려가면 어떡해? 그 양도세 90% 내려가면 어떡해요? 그럼 뭐 5도 가도 못해. 지금 5도 가도 투자를 할 수 있어도 투자 타이밍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 욕심대로 다 했다가는 결국 포트폴리오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걸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티 안 나게 그냥 백도처럼 나에게 맞는 아파트가 있을 거다라고 진짜 굳게 믿어야 돼요. 때로는 저도 아파트 놓치고 이러면은 야 이거 뭐 돈을 갖고 있어도 못 사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혹은 돈이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돈을 모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손가락 빨면서 어이구 가네, 어이구 규제 걸렸네, 어이구 토어제네, 이것만 해야 되는 그 상실감이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그게 얼마나 큰 상실감이에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제 경험상 집은 주인이 있어요. 집은 주인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극적으로 집을 많이 사봤고 작은 우연이 큰 나비 효과를 가져오면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아, 저건 내 집이 아니었나 보다. 여러분들 이런 폭등장에서 너무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좋은 방향, 좋은 방법 쭉 가시다 보면은 반드시 되실 거고,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될 때까지 안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을 꼭 진짜 꼭 기억하세요. 될 때까지 하면 반드시 돼요. 진짜예요. 진짜. 아시겠죠? 우리 소액 월급쟁이 투자자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이제부터일 거예요. 진짜 힘내세요. 화이팅!